자, 이제 2장 미분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3장의 미분의 응용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미분이 이제 응용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다룰 때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기도 하고 그 그래프의 개형을 찾기 위해서 뭐 1궤도 함수나 2궤도 함수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분에 응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3.1절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정의를 먼저 볼게요. 자, 데피니션을 먼저 보면 자, C를 함수 f의 정의역 D에 있는 어떤 수라고 하면 fC는 D의 모든 x에 대해서 fC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할 때 그때 D에서 f의 최대값이라고 한다. 또는 이제 fC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f의 최소값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정의인데요. 자, 일단 최대값, 그다음에 최소값. 우리가 이제 absolute maximum value라고도 하고 최소값은 absolute minimum value라고도 하는데 이제 절대적으로 크다, 절대적으로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주어진 내부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호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도메인, 정의역을 많이 표현할 때 쓰는 그 알파벳이고요. 그러니까 D의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기호로 표현을 해요.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문자가 마치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의의 뭐 모든, arbitrary numb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모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네, 이 집합기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도메인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fC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C라고 하는 값이 이제 X라고 하는 이 도메인 내에 있는 어떤 C가 이제 있는데 C를 딱 넣었을 때 어떤 X를 대입한 함수값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이 FC가 가장 큰 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FC를 최대값이라고 부르고 C라고 하는 요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소값도 마찬가지죠. 최소값은 지금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x를 넣더라도 어떤 x를 넣은 함수값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c를 넣은 함수값이 가장 작다면 항상 어떤 x를 넣어도 그것보다 얘가 항상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fc에서 최소값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fc를 최소값이라고 하고 c에서 최소값이 된다. c에서 최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대랑 최소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예요. 그 다음 정의는 우리가 이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정의를 하는데 극대랑 극소는 앞에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극대값은 로컬 맥시멈 밸류, 극소값은 로컬 미니멈 밸류.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만 어느 작은 구간에서만 큰 값을 극대값. 어떤 작은 공간에서, 어떤 작은 근방에서만 작은 값을 극소값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곡선이 이제 있죠.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잘 보면은 지금 이 보이는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값은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위치를 D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 그럼 FD를 우리가 F의 D를 최대값
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데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으면 어떤 값보다 가장 작은 값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f의 a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최대랑 최소는 아니지만 어떤 내가 주어진 구간을 하나 줬을 때 그 근방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로컬 미니멈 밸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요 점 주변에서만 보면은 얘가 가장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구간에서 가장 작지는 않더라도 이 로컬한 범위 내에서는 작은 것을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부르니까 C에서는 극소값, FC가 극소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보면은 여기 좀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가 2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그 근방에서만 보면 가장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2도 극소값을 갖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방에서 좀 큰 값을 한번 볼까요? 위로 이렇게 솟은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솟아있죠. 북은 근처에서만 봤을 때는 가장 크죠. 그래서 F에 B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을 보면 그쵸? 여기 D를 보더라도 D도 역시 요 근방에서만 보면 가장 크죠. 그래서 F의 D도 크니까 FB랑 FD도 극대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최대값이자 극대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소값이자 극소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극소랑 극대값은 그 근방에서만 살펴보면 되고 최대랑 최소는 전체 구간에서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소랑 극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다시피 근방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이 C라고 하는 값 근방에서만 봤을 때 큰 값을 극대라고 하고 그 C라고 하는 근방 근처에서 그때 작은 값을 극소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극대랑 극소를 다 합쳐서 극값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노트에 보면 자, 노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약할 때 그냥 한번 정리할 때 쓰는 용어고요. 두 값을 극값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extreme value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쉬운 예제들을 몇 개 볼게요. 자, 예제 1번에 보면 fx가 코사인 x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는 x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일단 코사인 x의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x축과 여기 fx 라고 했을 때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펼쳐지겠죠? 그리고 좌측 여기 x가 음일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코사인 x는 지금 파이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 여기가 이제 2파이 여기가 파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선 그리고 여기가 원점 그리고 여긴 대칭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코사인 x는 최대가 1이고 마이너스 1을 넘지도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값이에요. 그러면은 최대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1에서 항상 최대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 최대랑 최소를 갖는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x를 이제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언제 1이 되죠? 코사인 x는 0에서 1 되고요. 2파일 때 1일 거고 그 다음에 주기함수니까 4파일 때 1일 거고 그 다음에 역으로 마이너스 2파일 때 1일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코사인 2파이,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하면 코사인
EN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n은 여기서 이제 모든 인테저, 모든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때 n은 모든 정수. 그래서 코사인 EN파이일 때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니까 그때 x는 뭐가 되느냐? x는 EN파이겠죠. x값. 마찬가지로 n은 모든 정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x가 EN파이일 때 최대를 가져요. 그렇죠? 1일 때니까. 그런데 이 EN파이일 때 극대라고 해도 될까요? 그쵸. 극대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요 0이라고 하는 값 근방에서 1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값을 가지니까 극대값. 역시 2파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생각해보면 2파에서 가장 큰 값 1을 가지니까 극대값. 그래서 로컬하게 보더라도 EN파이에서 극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이자 최대가 되는 거이고 마이너스 1을 갖는 코사인 값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보면 그쵸. 파이일 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일 때, 그다음에 3파이일 때. 그래서 1파이, 3파이, 5파이 이렇게 홀수차 파이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코사인 이걸 일반화시키면 2n 더하기 1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n에 0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면 3 이런 식으로 홀수가 표현이 되니까 n이 음의 정수라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n은 모든 정수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x가 뭐다? 이때는 x가 2n 더하기 1파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x가 2n 더하기 1파일 때는 최소값이기도 하지만 극소값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또 보면은 요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을 갖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극소이자 최소값을 갖는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면 x제곱이라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자세히 좀 볼게요. 자, y가 x제곱. 자, 정확히 지금 그림이 펜이 지금 인식이 좀 잘 안 돼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y는 x의 제곱인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원점.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최대값은 주어진 함수에서 가장 큰 값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x가 범위가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실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x제곱은 x가 무한히 커지면 x제곱도 계속 무한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없네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아요. 단 내가 여기서 이제 패구간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x제곱의 최대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최대값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그런데 지금 범위가 없으니까 x가 지금 무한 실수 구간이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기호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이 네 글자를 줄여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 얼마가 될까요?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그쵸?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이 보이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0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F0를 대입하면 0이니까 0에서 0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쵸? 자, 동시에 0에서는 극소값이라고 해도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0 근방에서만 보더라도 가장 작으니까 극소값도 된다. 그래서 이제 최대랑 최소, 극대랑 극소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어진 폐구간, 그러니까 x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폐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도 포함하고 4도 포함한다는 부등호 기호니까 마이너스 1과 4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이런 4차 함수가 있을 때 이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계도 함수, 한 번 미분한 값하고 두 번 미분한 값을 이용하면 이제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자세한 과정들은 더 이제 기초 동영상 자료에서 우리가 강의를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멋지게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보면 그림에서만 보면 가장 큰 값이 눈에 보여요.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37이라고 하는 요 값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대값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37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되고 그림상에서 보면 가장 작은 값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3이라고 하는 값에서 마이너스 27이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7인데 언제? x가 3일 때. 자, 이것도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림상에서만 보면은 극대하고 극소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림상에서만 보면은 자, 이렇게 그냥 그 근처에서 봤을 때 움푹 이렇게 아래로 꺼진 부분 있죠? 거기에는 이제 극소값이 되니까 0에서 극소값을 갖네요. 근데 0일 때 여기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f0은 0이니까 0에서 0이라는 극소값도 갖는다 라고 확인이 되고 또 이 부분도 보면은 최소값이긴 하지만 근방에서 보더라도 가장 작으니까 극소값이에요. 그래서 극소값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극대값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근방에서만 봤을 때 좀 가장 높은 거 보면은 자, 이렇게 1에서 5라고 하는 극대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극대랑 극소, 최대랑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일단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리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어렘은 이제 이론이죠. 우리가 이론을 시어렘이라고 하는데 이미 증명이 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참인 명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리고 응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극값 정리, 익스트림 밸류 시어렘이라고 하는 이 정리가 이제 가정을 보면 F가 폐구간, 그러니까 클로즈드 인터벌,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 본 것처럼 양 끝점을 포함하는 폐구간을 생각을 했을 때 A와 B를 포함하는 구간 내에서 연속이면 F는 A, B라고 하는 폐구간 안에서 어떤 수 C와 D에서 최대값 FC, 최소값 FD를 갖는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폐구간이면서 F가 연속이기만 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최대랑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보통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도 부르는 책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 책에서 이제 극값 정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익스트림 밸류 시어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의 증명은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다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에서 과연 최대값이 존재하느냐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요 포인트에서 지금 함수값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정의가 되지 않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대는 존재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뚫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값이 없으니까 최대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최대랑 최소가 있다고 반드시 얘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그림을 또 보면 2라고 하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근접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최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쵸? 2를 기준으로 계속 이제 쭉 올라가는 형태니까 언제 뭐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연속이기는 해요. 내부에서 지금 연속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 끝점을 일단 알려주지 않았죠. 폐구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폐구간이 아닌데다가 최대값을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있다고 얘기를 또 못하겠구나. 그래서 극값 정리에서 얘기하는 가정을 반드시 만족하면 최대랑 최소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뭐였냐? 연속이다 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폐구간에서 정의가 된다.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랑 최소는 존재한다. 이게 극값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값 정리를 이제 받고 그 다음 중요한 페르마 정리를 한번 볼게요. 페르마 시어렘은 우리가 같이 증명도 같이 해볼 텐데 F가 C라는 값에서 극대나 극소값을 갖고 그리고 F'C가 존재하면 F'C는 0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 F에서는 F'이 항상 0인 거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극값을 갖는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다 수평이 되니까 F'은 0이다라는 거는 금방 확인이 돼요. 자, 그런데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고 또 동시에 F'C가 존재하면 그러면 F'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정에 추가가 된 것이겠죠. 그래서 F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 예제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F'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F'C는 0이다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간 정리예요. 그러니까 페르마 정리를 같이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고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C에서 극대값 갖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극대값 갖는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F가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FC라고 하는 값이 극대값이니까 C의 근방에 있는 어떤 X를 가지고 오더라도 C 근방의 X값, fx에 대해서는 FC가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단 여기서 이제 이 x는 C 근방에 있는 x값이에요. C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면 항상 이걸 만족한다고 또 얘기를 못 하겠죠. 그래서 C의 근방에 있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의 h라고 하는 값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두껍게 쓴 R은 보통 실수를 표현하고요. 여기 아까 설명한 노테이션이죠. 기호는 임의의 모든이란 뜻이니까 어떤 H라고 하는 실수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이제 FC랑 F의 C 더하기 H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C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C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C에서 약간 솟은 거예요.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에다가 H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실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C 더하기 H, H를 뭐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C 더하기 H에서의 함수값 당연히 C에서의 값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C에서 극대값이니까.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FC가 더 크거나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요거 둘을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f의 c 더하기 h에서 fc를 빼서 이렇게 보면은 부등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옮긴 거예요, 식을.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하는데 단 여기서 h라고 하는 이 값은 어때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극값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식 f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h는 사실 아주 작은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근방, 그러니까 c의 근방에서만 살펴봤을 때 성립하는 이 등식, 부등식이겠죠. 그래서 h는 사실 되게 작은 숫자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작은 값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일단 성립을 하는데 이때 h를 0보다 큰 양수값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c 더하기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f의 c 더하기 h가 되고 여기가 f의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h를 양수라고 하면 이제 c 더하기 h는 오른쪽에 있겠죠. c를 기준으로 해서 c 더하기 h는 오른쪽에 있고 h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c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c 더하기 h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h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양변을 h로 나누었을 때 h분의 f의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 역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성립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가정에서, 그러니까 CRM의 가정에서 F'C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가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 의해서 F'C가 존재한다. 요 존재한다라는 기호였어요. F'C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F'C를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죠? F'C가 존재하니까 F'C를 극한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F'C는 뭐다? 미분 계수 우리 정의했었죠? 그래서 얘가 자, h가 0으로 갈 때, h는 엄청 작은 숫자,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F'C니까 C에서의 미분계수니까 C 더하기 H 마이너스 FC. 아,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F'C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H가 0으로 가든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도 존재하고 좌극한으로 갈 때도 존재한다. 양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가 자,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렇게 0의 우측에서 접근할 때 h가 양수일 때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h가 우극한일 때도 0의 우측에서 접근할 때에도 같은 값이 되죠. 왜냐하면 이것의 의미 자체가 h가 0으로 가든 0의 우측으로 오든 0의 좌측으로 오든 이걸 둘 다 이제 같은 값으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이 값하고 같게 돼요. 그렇죠? 여기는 똑같고 그러니까 요 극한값이 요거의 극한값 같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위에서 이제 우리가 요 극한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양변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취하면 자, 여기서 보면은 우변에서 봤을 때 0에다가 극한 취하면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극한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아래에서 우리가 먼저
F'C가 존재한다고 했고 F'C를 표현했을 때 극한으로 표현을 했고 그것이 극한이 존재하니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그 우극한이 이제 여기 값하고 같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이 됐고 이 값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설명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F'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설명이 돼요. 따라서 F'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자, 증명을 이어서 이번에는 h가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뭘 가정했냐면 자,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고 지금 앞에서 우리가 한 증명은 h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C 더하기 h의 값이 C의 오른쪽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본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케이스냐면 h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C 더하기 H,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C의 왼쪽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H는 arbitrary number, 그러니까 모든 H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양수랑 음수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H가 0보다 작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얻은 결론이 우리가 지금 계산했던 것 중에서 자, FC가 극대값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요 부등식을 이용해서 다시 증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요게 아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FC가 극대니까 요렇게 성립을 하는데, 그쵸? 여기에 C 더하기 H일 때의 F값하고 FC랑 비교하면 FC가 항상 크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때 H가 음수라고 했을 때 H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아까 페르마 정리의 가정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우리 증명한 것처럼 F'C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F'C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 극한이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의 정의가, 데피니션이 H분의 FSC 더하기 H 마이너스 FSC. 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값이 이제 존재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극한하고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였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동시에 같다,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같은 걸로 봐도 되죠. 좌극한을 취했을 때랑 같은 걸로 봐도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h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자, 이런 식을 만족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극한을 다시 취해 볼게요. 무슨 극한을 취하냐면 h를 좌극한으로 이제 보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있을 때 H가 음수일 때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좌극한일 때 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극한을 취하든 말든 그냥 0이겠죠. 그래서 취하면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값이 이 극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 식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바로 얘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F'C는 이거고 이게 얘랑 같은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F'C는 뭐다? 여기서 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자,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F'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뒤에서는 F'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H가 지금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계산했더니 F'C가 0보다 크거나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을 때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결국 참이 되려면 요 1번하고 2번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앞의 결론과 두 번째 결론에 의해서 둘 다 참이 되는 것은 F'C가 0이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F'C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을 다시 보면 극대나 극소를 갖고 F'C가 존재하면 F'C가 0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극대값을 갖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증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극소값일 때, 그러니까 F가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증명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